어떤 날은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보인다. 어제와 같은 풍경, 같은 공기, 같은 일상. 창밖의 나무도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고 거리의 소음 역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마치 시간 전체가 멈춘 듯 어제와 오늘의 구별이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날 아무 사건도 없고 아무 자극도 없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나는 이유 없이 조금 달라져 있다. 무언가를 잃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목표를 얻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바꾼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아주 얇은 막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며 내면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변화를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의지의 흐름이 달라지는 순간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세계는 의지의 반영일 뿐 세계가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실은 의지가 달라진 것이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의 조용한 어느 밤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하루 속에서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 울림은 크지 않았지만 내가 오래도록 움켜쥐고 있던 감정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아주 작은 변화가 나라는 존재의 결을 바꾸기 시작했다. 외부는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변화. 그러나 그 변화는 내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아주 깊고 사적인 전환이었다. 삶은 그대로여도 마음은 어느 순간 조용히 결심을 한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어제의 나만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그 결심은 말로 표현되지 않고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미세하지만 그 미세한 흔들림이 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하루 속에서 나는 느린 속도로, 그러나 분명한 방식으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이 여정은 그 변화의 조용한 시작을 따라가는 이야기이다. 변화는 늘 조용하게 시작된다.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주변 풍경이 급격히 바뀌어서도 아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날, 무심히 흘러가는 순간 속에서 내면의 가장 깊은 층에서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파문은 처음에는 감지하기 어렵다. 마치 넓은 호수의 물결이 먼 곳에서 아주 살짝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림이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미약한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그 미약한 진동을 어딘가에서 반드시 느낀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면은 조용한 준비를 시작한다. 나는 어느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방 안에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범한 빛이었다.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그 전날과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빛 속에서 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생경한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으며 불안도 아니고 기대도 아니었다. 그저 어딘가 조금 달라졌다는 감각이었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없이 알려주는 미세한 기울기. 그 기울기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내가 스스로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준비가 된 순간이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내면의 변화는 언제나 깊은 곳에서 먼저 움직인다. 생각이 바뀌기 전에 감정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감정의 뿌리가 먼저 흔들린다. 그 뿌리가 흔들릴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보이지 않는다. 얼굴은 평온하고 일상은 그대로이고 습관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면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준비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심지어 자신도 그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의지의 기울기라고 말했다. 생각이 아닌 의지가 먼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그 기울기를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기존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마음이 어디론가 천천히 움직이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할 뿐이었다. 변화는 종종 특별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평범한 날에 찾아온다.
완전히 익숙한 공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정, 변함없는 풍경.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마음은 새로운 감각을 얻는다. 왜 그런가? 왜 변화는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외부가 너무 조용해지면 내면의 작은 소리까지 들리기 때문이다. 밖이 복잡할 때는 들리지 않던 마음의 미세한 신호가 평온 속에서 천천히 떠오른다. 어느 날 나는 전과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마치 오래된 물이 새 물로 바뀌는 듯한 아주 희미한 전환을 느꼈다. 표면은 고요한데 바닥의 흐름이 변화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이 변화를 기쁨이나 희망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보다는 훨씬 차분했고 훨씬 자연스러웠으며 마치 삶의 결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에 가까웠다. 사람은 때때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어떤 결심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신도 모르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은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지도 않는다. 그저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생긴다. 이제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어제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 마음을 더 솔직하게 대하고 싶다. 이 속삭임은 누구에게 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도 처음에는 이 속삭임이 변화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속삭임이 바로 변화의 최초의 형태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이 변화의 첫 문이었다. 변화가 시작되면 갑작스러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이 조금씩 줄어든다. 어제는 무거웠던 생각이 오늘은 조금 덜 무겁고 어제는 예민하게 다가왔던 감정이 오늘은 조금 덜 흔들린다. 이런 작은 변화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내면의 구조가 다시 짜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나는 어느 날 평소라면 마음을 불안하게 했을 작은 사건이 이상하게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감정의 진폭이 조금 낮아진 것이다. 이 변화는 고통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고통이 나를 흔드는 힘이 조금 약해졌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약해짐은 내면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변화는 의식적으로 찾을 때 오지 않는다. 새로운 나를 만들려고 다짐할 때도 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순간 조용히 찾아온다.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방 안의 조용한 공기를 느끼고 있었는데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놀랐다. 왜냐하면 나는 그날 아무 결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어떤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이 변화의 본질이었다. 의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생각이 따라오며 마지막으로 삶이 천천히 바뀐다. 밖은 그대로다. 길도 풍경도 삶의 구조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가 앞으로의 날들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세상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분명히 말했다. 너는 지금 변하고 있다. 그 말은 어떤 선언보다 조용했고 어떤 약속보다 구체적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변화는 언제나 단단한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정의 표면이 아주 조금씩 다르게 흔들릴 때 시작된다. 마음의 결은 종종 천처럼 얇고 민감하다.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흔들리고 빛이 조금 달라져도 색을 바꾸며 아주 작은 파동에도 질감이 변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결이 이전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무거웠던 감정이 어느 날은 조금 덜 무겁고 예민하게 반응하던 마음이 오늘은 조금 더 느슨해져 있었다. 그조차 명확한 변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작동하고 있었다. 불안은 마음의 가장 아래층에 닿을 때
우리의 존재를 크게 흔든다. 그러나 어느 날 익숙한 불안이 찾아왔음에도 그 불안이 예전처럼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의 기척이 느껴졌고 예전 같으면 바로 마음 전체를 뒤흔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의 불안은 표면에서만 얕게 흔들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다. 마치 불안이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려는 길이 어딘가에서 조금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세기가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 순간에 알게 되었다. 의지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니 고통의 깊이도 함께 달라지고 있었다. 이 작은 변화는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내 마음의 결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렸고 아무 일도 아닌 상황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졌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찾아온 뒤 나는 같은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 나는 마음의 표면이 얇아 조그만 자극에도 금세 파문이 번졌다. 그 파문이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아 며칠을 무겁게 보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마음의 표면이 조금 더 두꺼워진 것처럼 자극이 닿아도 그 파문이 멀리 퍼지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놀라며 속삭였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 이유는 단순했다. 감정의 결이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변화를 느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정서는 기쁨도 희망도 자신감도 아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차분함이다. 그 차분함은 비처럼 느껴지지 않고 물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저 마음의 중심에 아주 얇은 막처럼 깔리는 안정감이다. 나는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 차분함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다. 평소라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분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급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었다. 그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낯설 만큼 편안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차분함이야말로 변화의 첫 신호였다. 사람은 늘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한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채우고 싶다. 이 욕망은 살아있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불안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욕망의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를 잡고자 하는 마음의 소나기가 조금 느슨해진 느낌. 어떻게든 얻으려 했던 것들에서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여유. 나는 그것을 처음에는 체념이나 피로로 오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체념이 아니라 욕망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았다. 욕망을 쥐는 힘이 약해지자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다른 결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화의 조짐은 감정을 덜 느끼는 데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의 깊이를 더 섬세하게 느끼는 데서 온다. 나는 어느 저녁 갑작스레 밀려온 작은 슬픔을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느꼈다. 그러나 그 슬픔은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파동처럼 느껴졌다. 이전에는 감정이 날카로웠다. 하지만 지금의 감정들은 날카로움 대신 깊이를 갖고 있었다. 이 깊이는 나를 흔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가라앉히는 힘이었다. 감정이 나를 잠식하는 대신 나를 이해로 이끌고 있었다. 감정의 결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변화의 조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했다. 불안이 깊어지지 않은 일, 흔들릴 일이 흔들리지 않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차분함, 욕망의 힘이 느슨해짐, 감정의 깊이가 달라짐. 이 작은 변화들은
누가 보아도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외부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조용한 조짐들은 내면의 구조가 다시 짜이고 있다는 신호였다는 것을.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의 감수성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변화는 종종 마음이 멈추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그 멈춤은 무기력이 아니고 포기도 아니며 어떤 결심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잠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마음은 조용히 다른 단계로 들어간다. 예전에 나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 속으로 바로 빨려 들어갔다. 불안이 오면 불안 그 자체가 되었고, 슬픔이 오면 슬픔의 색으로 하루 전체가 물들었으며, 어떤 일이 마음을 건드리면 그 생각이 나를 완전히 점령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경험을 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데 나는 그 감정과 함께 움직이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나는 조용히 멈춰섰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잠겨버리는 대신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방향으로 흐르며 어디에서 사라지는지를 차분하게 관찰하는 나를 발견했다.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의 정체만 생각했다. 왜 이 감정이 생겼지? 왜 지금 이런 기분이지? 또 이 느낌인가? 그러나 그날의 나는 감정의 성질이 아니라 감정의 진동을 보고 있었다. 아, 지금 이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조금 흔들리다가 이제 파동이 줄어드는구나.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구나. 마치 감정의 흐름을 내 마음의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 같았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가 의식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경험일 것이다. 나의 감정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이 감정을 조용히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감정 앞에서 멈추면 자신이 약해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멈춤은 마음이 자신을 다룰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감정과 혼합되지 않고 감정의 형상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마음이 깊어졌다는 증거다. 나는 어느 날 작은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 무심히 이렇게 생각했다. 아, 지금 이 감정이 나를 흔들려고 하고 있구나. 그 순간 나는 짜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짜증과 동일시되지 않았다. 감정은 일어났지만 나의 중심에는 닿지 않았다. 그 중심을 느끼는 순간 나는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불편함은 점차 잦아들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자기 동일성은 감정, 생각, 불안은 나 라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관찰이 시작되면 이 동일성이 조금씩 흔들린다. 나는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점점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 감정은 존재했지만 그 감정이 곧 나의 전부는 아니었다. 생각은 떠오르고 사라졌지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의식은 흔들리지 않았다. 분리된 두 존재, 감정을 느끼는 나와 감정을 바라보는 나. 이 두 존재의 분리는 내면의 성숙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징후였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의지를 대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가 감정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그 개념을 이 순간에서 경험적으로 이해했다. 감정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나는 감정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 감정은 나쁜 건가? 이 감정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건가? 이런 반응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그래,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 문장 하나만으로 감정은 스스로 무게를 줄였다. 판단을 멈추면 감정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해가 판단을 대체하는 순간 감정은 적이 아니라 현상이 된다. 그리고 현상은
잠시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멈춤의 힘이란 바로 이 이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었다.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생기자 내면의 안정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졌다. 불안이 와도 불안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고, 공허가 와도 그 공허의 파동을 느낄 수 있었고, 슬픔이 오면 그 슬픔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차분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완전히 잡아먹지 못했다. 왜냐하면 감정과 나 사이에 관찰하는 나라는 공간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 공간은 넓지 않았다. 손바닥보다도 작았고 숨 한 번 고를 정도의 여유였지만 그 작은 공간이 내 마음을 지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감정은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변화가 더디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나는 나아가는 것 같지 않았고 달라지는 것도 같지 않았다. 그러나 멈춤을 경험한 뒤 나는 깨달았다.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멈추면 마음은 스스로 길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멈추면 감정은 자신의 흐름을 드러낸다. 멈추면 의지의 방향이 조용히 바뀐다. 그리고 바로 그 멈춤이 삶의 결을 바꾸는 전환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감정과 함께 휩쓸려가지 않았고 생각의 흐름에도 매몰되지 않았다. 나는 멈췄고 바라봤고 그 바라봄 속에서 달라져 있었다. 변화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나는 그 침묵의 문을 이미 통과하고 있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마음의 일정한 위치에 서 있고 햇빛이 각도에 따라 그림자를 바꾸듯 형태만 바뀌며 삶을 따라다닌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세계는 고통의 무대이며 고통은 인간의 의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익숙했던 고통을 다시 마주했음에도 그 고통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변화는 충격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내가 무언가를 잘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몇 번이고 마음을 확인해야 했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모양도 비슷했고 때로는 예전처럼 다가오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그 힘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고통의 칼날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그 칼날이 나에게 닿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었다. 예전의 고통은 날카롭고 넓게 흔들렸다. 한 번 마음에 닿으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고 하루의 숨결과 생각의 방향까지 지배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고통이 마음에 닿아도 그 흔들림이 예전만큼 크지 않았다. 날카로운 파동이 이제는 둥근 물결처럼 퍼졌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고통이 내 존재의 중심까지 파고들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했다. 나는 그 변화의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예전과 같지 않다. 고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이다. 어떤 감정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숨을 어렵게 만들고 몸을 무겁게 하고 내면의 문을 잠그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의 파동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면 그 감정은 갑자기 견딜 수 없는 무엇에서 버틸 수 있는 무엇으로 변화한다. 나는 어느 밤 가슴 깊이를 찌르던 익숙한 불안이 다시 올라오는 경험을 했다. 예전 같으면 그 불안 하나만으로 몇 시간을 흔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불안이 가까이 왔음에도 어딘가 멈춰 담담히 바라볼 수 있었다. 불안은 나를 향해 다가왔지만 나는 이미 예전처럼 그 불안과 뒤섞여 버리지 않았다.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불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불안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나를 무너뜨릴 만큼의 힘은 갖지 못했다. 예전에는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삼켰다. 고통은 항상 머물렀고 때로는 며칠씩 나를 붙잡아 두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면 고통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
나는 그 변화를 이렇게 느꼈다. 예전에는 고통이 내 몸과 마음을 꽉 채우는 듯 했지만 지금의 고통은 마치 나를 통과해 지나가는 바람 같았다. 그 바람은 차갑지만 잠시 지나가면 공간은 다시 고요해졌다. 고통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고통이 더 이상 모든 곳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문제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개선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예전처럼 절망하거나 조급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당혹감과 함께 어쩐지 믿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다.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걸까?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탱하는 방식이 바뀐 것이었다. 근본적 변화는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마음속에 중심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 중심은 크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말로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고통이 강하게 다가와도 내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미세하지만 확실한 균형을 잡아주었다. 고통은 움직였고 나는 그 움직임을 느꼈다. 하지만 고통은 더 이상 나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고통이 있어도 나는 내가 남아있다. 이 문장은 나를 조용히 울리고 내 안에서 오래 머물렀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변화의 목표가 아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으며 심지어 사라진 고통의 자리에는 또 다른 형태의 감정이 차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고통이 나를 흔드는 방식이 달라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고통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그 고통은 더 이상 나의 존재 전체를 흔들지 못한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래, 너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 말은 고통을 밀어내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나의 변화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가장 조용한 증거였다. 어느 날 나는 아무런 사건도 없는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늘 지나던 길을 걸었고, 늘 마시던 커피를 마셨고, 늘 보아오던 하늘을 보았다. 모든 것은 이전과 똑같았고, 하루의 리듬도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길은 같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걷는 내 발걸음의 무게가 달랐고 커피는 같은 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향이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리는 방식이 달랐다. 하늘은 같은 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 색이 내 마음에 닿는 결이 달라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세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변해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는 내 의지의 표상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세계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 철학을 머리가 아닌 경험으로 이해하는 순간을 맞았다. 세상은 예전 그대로인데 그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다. 세상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게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달라지며 세상의 결마저 달라 보였던 것이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 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늘 나의 해석, 나의 시선, 나의 감정의 구조이다. 나는 비로소 이 사실을 이해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나의 관찰이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이 늘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갔다. 풍경은 비슷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익숙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지나쳐가기만 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지고 난 뒤 같은 풍경 속에서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길가에 작고 투박한 화분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의 느린 움직임, 창가로 스며드는 햇빛의 온기. 이 작은 것들이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내 마음에 닿았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온도가 달라지면 같은 물도 다르게 끓고 같은 바람도 다른 방향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나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이 나를 압도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스며드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의 결이 달라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감정의 크기도 함께 달라진다. 고통이 찾아오면 예전처럼 깊게 가라앉지 않았고 기쁨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빠르게 환희로 치닫지 않았다. 나는 이 변화를 처음에는 무뎌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것은 무뎌짐이 아니라 평온함의 깊어짐이었다. 감정의 고저가 부드러워지자 세상도 더 이상 극단적인 색을 띠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차분해졌다. 그리고 그 차분함 속에서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세계를 느끼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나에게 건드림을 주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에 대한 나의 반응이 점차 달라지고 있었다. 과거의 나는 상황에 끌려다녔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감정적 충격이 내 하루 전체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대응하는 나의 태도가 훨씬 더 유연해지고 있었다. 세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나를 흔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았다. 내 안에 작은 중심이 생겨 조용히 나를 잡아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객관적 실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슬픈 날의 하늘은 회색으로 보이고 평온한 날의 하늘은 같은 색이어도 더 넓게 보인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오랜 시간 살아오며 잊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감정의 결이 달라지자 나는 같은 사물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미세한 결이 보였고 그 결 속에서 마음은 더 깊숙이 세계와 연결되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마음의 문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열리고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가란 결국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표상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실감이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하루. 그 하루 속에서 나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바람의 움직임, 빛의 각도, 내 걸음의 속도, 마음이 받아들이는 사물의 밀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던 이유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내부 구조가 다시 짜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바뀌면 세계의 질감도 함께 바뀐다. 그것은 마치 같은 풍경을 더 깊은 렌즈로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변화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다.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정 전체를 통틀어 내 삶 바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달라졌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고, 고통이 나를 흔드는 정도가 달라졌고, 감정이 내 마음에 닿는 깊이도 달라졌다. 변화는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목표나 성취 때문도 아니었다. 변화란 결국 내 안의 깊은 층이 형성되는 과정, 즉, 나라는 존재가 천천히 깊어지는 일이었다. 변화 이전의 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 속으로 바로 가라앉았다. 슬픔이면 슬픔 전체가 되었고 불안이면 불안 자체가 되었다. 감정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내면이 깊어지고 난 뒤 나는 감정 속에 빠지지 않고 그 감정을 품어낼 수 있게 되었다. 감정이 커져도 그 감정을 받아들일 만한 깊이가 생겨 그 감정이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없애야 변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변화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낼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었다. 내 안의 깊은 층이 넓어지자 감정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파동처럼 느껴졌다. 변화 이전에 나는 세상과 자꾸 부딪히며 살아왔다. 상황이 힘들면 상황 탓을 했고, 감정이 힘들면 감정 탓을 했다. 외부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했고, 외부에서 흔들릴 때마다 나도 함께 흔들렸다. 그러나 내면이 깊어진 뒤 나는 외부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나를 흔드는 힘보다 내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더 컸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나를 이리저리 흔드는 폭풍이 아니라 내면을 반영하는 하나의 배경처럼 느껴졌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조용한 변화에서 온다. 나는 이 문장이 철학이 아니라 삶의 경험임을 알게 되었다. 변화 이전에는 평온이 오려면 조건이 필요했다.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고통이 줄어들어야 했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했다. 그러나 변화 이후 나는 이유 없이 평온한 순간을 경험했다. 아무것도 잘 풀린 것이 없었고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마음은 조용하고 완만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왜 평온한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생기는 것이었다. 그 깊이는 고통을 없애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변화 이전에는 마음의 흔들림이 모두 불행처럼 느껴졌다. 불안은 실패의 신호였고, 슬픔은 약함의 표현이었고, 공허는 삶의 허무함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면이 깊어지자 흔들림의 의미가 달라졌다. 불안은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였고, 슬픔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며, 공허는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제 알았다. 감정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기 위해 오는 것이었다. 감정의 목적을 이해하자 나는 그 감정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고 그 감정 속에서 무너지지도 않았다. 변화 이전에는 나는 나를 모른 채 살았다.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도 몰랐고 불안이 반복되는 이유도 몰랐고 왜 같은 패턴으로 흔들리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이 깊어지자 나는 점점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에 흔들리는지, 어떤 감정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지,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는지, 어떤 순간에 힘이 생기는지.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해는 나를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게 만들었고, 나를 더 따뜻하게 대하도록 만들었고, 나를 스스로의 편으로 만들었다. 즉, 변화란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 변하는 것이었다. 변화는 되돌리기 어려운 종류의 경험이다. 내면이 한번 깊어지면 다시 얕아질 수는 없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어제의 방식으로 도망치지도 않았으며 어제의 방식으로 나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변화는 외부를 바꾸지 않았지만 나의 깊이는 영원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어느 조용한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선언도 아니고 위안도 아니었으며 그저 사실이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변화는 내가 내 안의 심연을 한 겹 더 내려간 일. 그리고 그 심연에서 다시 나 자신을 발견한 일이었다. 우리는 흔히 변화가 외부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야 비로소 나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긴 여정 끝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아무 사건도 없던 하루 속에서 아무 말도 듣지 않은 고요한 밤 속에서 그저 익숙한 길을 걷던 단순한 순간 속에서 나는 뜨겁지 않은 변화
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변화는 고통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감정이 줄어든 것도 아니며 삶의 조건이 개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나라는 존재의 깊이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던 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되었고, 고통에 흔들리던 나는 고통을 통과하는 내가 되었으며, 세상을 두려워하던 나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방식으로 세상을 읽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나를 붙잡지 못했고, 슬픔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으며, 고요 속에서 나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중심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견디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도망치지 않고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아주 천천히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생긴 날,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변화란 나의 깊이가 달라지는 일이다.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더 넓고, 더 깊고, 더 조용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세계가 달라지는 일이 아니라 세계를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 속에서 어느 순간 조용히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말이 없지만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밝혀줄 것입니다.